뭐야, 오늘 계약했으면 오늘 몇 시까지 학교 갔어요? 몇? 7시 50분. 오랜만에 일찍 일어났겠네. 오랜만에 일찍 일어났겠네. 지금 엄청 피곤하겠는데요? 근데 선생님이 한마디도 다른 얘기 안 하고 수업을 1시간 내내 해가지고. 네, 맞아요. 시간이 너무 없어갖고 선생님이 오늘 프레스만 하면 되죠. 뒤에 이게 지수함수 로그함수가 엄청 많아요. 지수함수 로그함수 영상하면서요. 근데 지수함수 로그함수의 후반부에 선생님이 저 어제 끊어져가지고 그 지수함수 로그함수 후반부를 여러분 설명을 하려면 지수함수 로그함수 처음부터 다 설명해서 후반부에 가야 되잖아. 저희는 조기 퇴근. 그래서 후반부부터 그럼 바로 이해를 할 수 있을까? 네. 근데 그럼 어차피 후반부는 오늘 못하지 않아요?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왜냐면 지수 로그함수를 지금 처음부터 나가는데 후반부를 또 못 나가면은 맞는 말이에요. 야, 아무 소용이 없어. 그래요. 알겠습니다. 꼭 집에 가서 꼭 들어주세요. 들어주세요. 들어야 돼요. 들어야 됩니다. 그럼 오늘 집 가냐고요? 네, 그러면은 이제 시간이 좀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저번 시간에가 아니지. 그러니까 어제 수업에서 뭐랑 연결되는 거냐면 우리 지수함수 성질들 있잖아요. 지수함수 성질들의 뭐 어떤 게 이거 필기 안 하셔도 됩니다. 그 영상 보시고 필기하세요. x, y 이렇게 있으면은 지수함수 이렇게 생겼고 뭐 이렇게 생겼고 0하고 1 사이일 때 뭐 1보다 클 때에 대해서 증가 감소함수 있을 거고 뭐 A값이 커지면은 축으로부터 점점 가까워지고 이러한 성질들 얘기 있잖아요. 이러한 성질 얘기를 그 영상으로 여러분 참고하시고 그 지수함수와 로그함수의 성질들을 여러분들이 다 봤다고 생각을 하고 그 이웃 부분에 최대한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에휴, 선생님도 딴 얘기 하고 싶은데 그러면 아까는 이거 할 것도 없고요 이제 여러분. 많아요. 그거 친구요. 친구 얘기 지금 무식해요. 안 돼요. 그거 얘기 꺼내면 큰일 나요. 여러분 중간고사 다 망해. 중간고사 끝나고 있어. 중간고사 끝나고 기말 있잖아. 중간고사 끝나고 책거리 할 때 중간고사 끝나고 하루를 그걸로 그때 그랬죠. 먹으면서 그 얘기를 해달라고. 그래요. 중간고사 끝나고 그 얘기할게요. 선생님 잘라내면 되는데 커트하면 되는데. 알겠습니다. 그 얘기는 나중에 하고 선생님도 뭐 오늘 새 친구들도 많고 해가지고 다른 얘기 좀 하면서 좀 그러고 싶은데 이게 지금 7회 동안에 다 하려니까 이게 진짜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어제 수업을 들은 친구들은 이거 듣다가 후반부에 들으시면 돼요. 어제 수업을 들은 친구들, 영상을 보는 친구들 하시면 됩니다. 자, 창피해. 2개 이상의 그래프가 주어질 때 정말 창피해라. 2개 이상의 그래프가 주어질 때 그러니까 그 문제에서 2개 이상의 그래프가 주어지는 문제에서는요 포인트가 이거예요. 그 2개 이상의 그래프에 대한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를 파악하시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이 그래프들이 대칭이동에서 겹쳐질 수 있는지 평행이동에서 겹쳐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따져야 되는데 평행이동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 거고요. 그 다음에 대칭이동에 대한 얘기를 할 거고 그 다음에 이거는 조금 심화일 수도 있고 시험 범위 교육과정 외일 수도 있는데요. 닮음이동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게요. 닮음이동은 처음 들어봤을 거예요. 일단 평행이동이랑 대칭이동부터 얘기를 하죠. 평행이동과 대칭이동은 평행이동은 밑이 같을 때 평행이동 됩니다. 지수함수의 밑이 같을 때, 그리고 로그함수의 밑이 같을 때.
물론 지수함수와 로그함수의 밑이 같은 거는 대칭이동이겠죠. y는 x 대칭이동일 텐데 어쨌든 평행이동 밑이 같으면 평행이동이고요. 그 다음에 대칭이동은 밑이 역수가 될 때예요. 지수함수끼리 로그함수끼리 얘기하는 거예요. 밑이 역수일 때는 대칭이동했을 때 겹쳐집니다. 자, 평행이동에 대한 얘기를 지수함수로 얘기를 해보자면 y는 2의 x승이 있어요. 그러면은 y는 3의 x승, y는 2의 2x승이 있다라고 한다면 2의 x승과 3의 x승은 평행이동했을 때 겹쳐질 수 있어요? 없어요? 겹쳐질 수 있어요? 절대로 없죠. 그런데 2의 x승과 2의 2x승은 겹쳐질 수 있어요? 없어요? 어허. 없어요. 말투만 듣고 대답하지 마세요. 이거 밑이 2가 아니잖아요. 밑이 얼마예요? 밑이 4의 x승이잖아. 이거 착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지수함수를 볼 때는 이거 조심하셔야 돼. 그러니까 A의 x승에서 뭐가 여러분들이 초점을 맞춰야 되냐면 여기. 이게 x에 대한 1차식인지를 보셔야 돼요. x에 대한 1차식이 아니면 밑이 달라지는 겁니다. 알겠죠? x에 대한 1차식인지를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얘기할 게 있죠. y는 3 곱하기 2의 x승 하면은 이거 뭐예요? y는 3 곱하기 2의 x승? 2의 x승을 3배한 거네. 라고 생각하면은 안 되죠. 그러니까 2의 x승을 3배한 거 맞아. 맞긴 맞지만 그렇게 쳐다보면 안 된다는 거지. 어떤 관점에서 봐야 되는 거예요? 주황색. 3을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 2의 로그 2의 3으로 바꿀 수 있잖아요. 2의 로그 2의 3. 왜 이렇게 바꿨어요? 굳이? 그러니까 이게 바뀌면 3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밑이 2의 x승과 2 똑같죠? 그러니까 이 값이 어떻게 됩니까? 2의 x 플러스 로그 2의 3이 되죠. 아, 그러면 3 곱하기 2의 x승은 2의 x승에다가 x 플러스 로그 2의 3이니까 2의 x승은 x축으로 마이너스 로그 2의 3만큼 평행이동한 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지수함수일 때는 특히 앞에 어떠한 개수가 곱해져 있으면 그 개수가 몇 배 됐네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이거 평행이동 됐구나 라고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알겠죠? 평행이동 됐구나 라고 받아들이셔야 되고 그 다음에 대칭이동 볼게요. 대칭이동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게 y는 2의 x승이면 이렇게 반대로 된 게 2분의 1의 x승인데 2분의 1의 x승은 2의 마이너스 x승이라는 거야. 그래서 보시면은 요거 부호가 반대로 돼 있죠. x승 마이너스 x승. 그렇지? 그런데 선생님이 여기서 또 중요하게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지수함수와 로그함수는 특별한 그러니까 기본형 형태, 기본적인 형태의 지수함수와 로그함수 y는 ax승, y는 로그 ax는 증가함수 아니면 감소함수잖아요. 그래서 이 지수함수와 로그함수는 함수의 증가 감소와 밀접한 연관이 있어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뭐 도함수에서의 미분을 통해 가지고 0보다 이 얘기를 하겠다는 게 아니라 증가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물론 뒤에 최대 최소에도 영향을 미치지만 이것도 기억해 놓으시면 좋아요. 증가 축대칭 시키면 증감이 변한다. 무조건 변한다. 자, 무슨 얘기냐? 지수함수가 y는 2의 x승이잖아요. 2의 x승이면 증가함수죠. 그쵸? 근데 이거를 x축 대칭하면 y축 대칭하면 감소함수죠. 근데 이 2의 x승을 x축 대칭해도 감소함수가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감소함수도 마찬가지야. x축 대칭, y축 대칭을 하면 다 증가함수가 돼요. 증가함수나 감소함수는 무조건 축 대칭하면은 증감이 변합니다.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그래프를 더 빠르게 그릴 수도 있어요. 이따가 예로 한번 보여줄게요. 즉 축 대칭을 시키면 어쨌든 증감이 무조건 바뀌어요. 증감이 무조건 바뀌어요. x보호 반대 바뀌는 거야. 근데 y보호가 반대가 돼서 그럼 또 바뀌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증감이 무조건 바뀐다.
자, 그 다음에 닮음 이동은 뭐냐면 이해 안 되면 이거 패스하셔도 되는데 옛날에 그 교육과정 중에 변환이라는 교육과정이 있었어요. 변환. 그래서 이거 안 써도 됩니다. 뭐 축변환이 있고 대칭 변환이 있고 그 다음에 뭐 회전 변환이 있고 그 다음에 뭐 닮은 변환이 있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뭐냐면 예를 들어서 y는 2차 함수 이렇게 있잖아요. 이거를 45도 돌리는 거야. 이거를 45도 돌려. 이런 식으로 돌려가지고 이 점의 위치가 45도 돌리면은 어디로 가겠느냐 뭐 이런 거. 끔찍했던 게 있었어요. 변환이라는 게 있었는데 지금 그걸 선생님이 가르쳐 주겠다는 게 아니라 그 변환 중에서 닮은 변환이라는 게 있어요. 그 닮은 변환을 가르쳐 주겠다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조금 새롭게 여러분들이 바라볼 수 있는 식을 새롭게 바라볼 수 있는 시각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거든요. 뭐냐면 이런 거 자주 나오거든. fx가 f2x가 되면 어떻게 될까? 그러니까 지금 2의 x승인데 2의 x 대신에 2x가 들어가면은 그래프 개형이 어떻게 될까라는 걸 생각해 볼게요. 자, 이거 어떻게 될까요? 그거랑 좀 비슷해. 우리 주기함수 따질 때랑 좀 비슷해. 주기함수 따질 때 앞에 개수가 커지면 주기가 짧아지잖아요. 그거랑 비슷한데 이거는 그러면은 x축으로 2분의 1배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해 안 되시면 그냥 넘어가셔도 됩니다. 이거. 자, 이게 y는 2의 x승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이때 y는 4의 x승은 어떻게 되느냐? 요렇게 y는 2의 2x승이지. 그러니까 2의 2x승인데 이때 이 의미가 뭐냐면 뭐예요? 이렇게 그었을 때 이 가운데 점으로부터 요거랑 길이가 같은 거야. 이렇게 됐을 때 이렇게 길이가 같아요. 그러면 이걸 언제 활용을 하느냐? 뭐 이건 너무 단순해서 활용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미지수를 잡을 때 이걸 a로 두면은 여기가 당연히 뭐가 되는 거예요? 2a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지수를 두 개를 놓고 어렵게 풀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x 대신에 2x가 들어갔을 때 뭐 물론 닮은 이런 거 몰라도 문제 푸는데 지장은 없는데 선생님이 새로운 시각을 제시를 해주는 거예요. x 대신에 2x가 들어가면 아 이거는 축소시킨 거구나. 마치 주기가 짧아지는 것처럼 x축을 기준으로 이렇게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평행이동, 대칭이동, 닮음이동에 대해서 해봤는데 사실 2개 이상의 그래프, 지수로그 함수에서 2개 이상의 그래프가 주어지는 경우에 가장 중요한 성질은 이거 말고 뭐예요? 지수함수와 로그 함수. y는 x 대칭 역함수 관계 이게 제일 포인트죠 사실. 1, 2, 3번은 그러려니 하는데 이건 지수함수와 로그 함수. 밑이 같으면은 아주 기본적인 형태에서의 지수로그 함수가 밑이 같을 때 역함수 관계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역함수의 성질들을 다시 한번 되짚어 봐야겠죠. 역함수를 직접 구하는 문제는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리고 역함수를 직접 구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문제를 푸는데 결정적인 단서가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역함수 문제가 나왔을 때는 보통 성질로 풀잖아요. 역함수가 갖고 있는 성질. FA는 B이면 뭐가 성립해요? F 인버스 B가 A가 된다. 1,2와 2,1은 대칭인 거지. 뭐에 대해서 대칭인 거예요?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다. 그래서 이 대칭 성질을 이용해서 문제 풀 수 있고 역함수가 존재하기 위한 조건이 뭡니까? 그래서 이 지수함수와 로그함수는 역함수와 밀접한 관련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아까 잠깐 얘기했잖아요. 지수함수와 로그함수의 기본적인 형태는 증가함수 혹은 감소함수잖아. 증가함수 혹은 감소함수가 1대1 대응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거 가르칠 때 미분 가르칠 때 얘기했었잖아요. 저 역함수 존재 1대1 대응, 1대1 대응이면 증가 감소함수, 증가 감소함수면은 미분계수 F'X 도함수가 0보다 크거나 같다,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연결되는 게 하나의 카테고리라고 그랬었죠. 1대1 대응이기 때문에 지수함수와 로그함수는 증가함수 혹은 감소함수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역함수랑 관련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쵸? 그 다음에 F 인버스의 인버스는 F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F와 G를 인버스 하면, 이건 그냥 역함수의 성질. 순서 바뀌면서 밖으로 튀어나오죠. 그 다음에 아유, 너무 조그맣네. y는 x를 기준으로, 자, fx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은 이쪽에 f 인버스 x가 있겠죠? 아, 너무 조그맣다. 에이. 자, 이거를 x축으로 m만큼 평행이동 시킬게요. fx-m 하면 f 인버스 x는 어디로 평행이동해요? fx가 x축으로 평행이동하면 f 인버스는 y축으로 평행이동을 하죠. 그래서 그래프 개형이 f 인버스 x의 플러스 m이 되겠죠. 그래서 f x-m, x축으로 m만큼 평행이동한 함수의 역함수는 y축으로 m만큼 평행이동한 함수가 되어서, 보통 이제 문제에서는 이게 이쪽에 지수함수, 이쪽에 로그함수처럼 나오죠. 그렇게 나와 있을 때 여러분들이 아, 이게 역함수 관계구나 라는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미적분에서 역함수의 미분법의 기본, 물론 그 역함수 미적분을 안 했어도 충분히 알 수 있는 내용이에요. 대응점에서의 기울기 곱이 얼마가 돼요? 대응점에서의 기울기 곱이 항상 1이에요. 기억, 니은, 디귿 보기에 이렇게 대놓고 안 나오지만은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대응점에, 여기서 만약에 여기서 기울기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이거의 대응점이 여기 있을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럼 여기서의 기울기 이렇게 있죠? 이 두 개의 기울기 곱이 1이 된다고요. 두 개의 기울기 곱이 1이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뭐가 또 이제 응용돼서 나오냐면, 여기 위에 한 점이 있고 여기 위에 한 점, 대응점이 있어요. 근데 y는 x 위에 한 점이 있어. y는 x 위에 한 점이 있을 때 요거랑 요거 이은 것도 이 두 개의 그래프, 이 두 직선의 기울기 곱도 1입니다. 확정해서 생각하면. 그래서 대응점에서의 기울기 곱이 1이다. 너무 그림이 조그맣게 했다. 집에서 영상 보면서 이 부분 이렇게 확대해가지고. 어디가 뭔 소리야? 아, 이거 좀 크게 설명해 줄게요. 그러면 이거 지워도 되죠? 닮음이도? 여기다가 좀 크게 그려서 다시 설명해 줄게요. 이게 선생님이 이거 넓게 쓰고 싶은데 여기까지 써야 돼요. 조기가 여기까지 나와가지고. 카메라 돌려주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는데. 아니야. 있으면 창피할 것 같아. 다른 학원 선생님들 돌려주는 사람 있어요? 카메라? 아니면 카메라 저절로 돌아가요? 싫어. 조교들이 찍고 있어요? 창피해. 조교 선생님이에요? PD님이 아니고? 아, 그렇구나. 자, 아까 이 얘기 말고 기울기 얘기만 할게요. 기울기 얘기만. 이거 확대해서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여기 점이 있고 여기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거의 대응점이 y는 x와 수직이면서 여기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여기서의 접선의 기울기도 있겠지. 여기서의 접선의 기울기도 있는데 지금 이 두 개의 기울기 곱이 1이라고요. 오케이? 두 개의 기울기 곱이 1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 빨간색도 설명을 할게요. 자, 여기 위에 점이 있고 그 대응점이 있어요. 그런데 y는 x 위에 아무 점이나 있었을 때, y는 x 위에 아무 점이나 있다면 이때 이 직선의 기울기와 이 직선의 기울기 곱도 역시 1이 됩니다. 왜? 글쎄요. 이거 설정하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돼요. 봐요. A, B가 있고
이게 B, A겠네요. 그렇죠? 그럼 이 점은 뭐 C,C라고 할까요? 그럼 이쪽 기울기는 B-C분의 A-C고 이쪽 기울기는 A-C분의 B-C잖아요. 곱은 1이죠. 그래서 보기 기억, 니은, 디귿 문제 이런 거 자주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때 써먹으라고. 지워도 됩니까? 지울게요. 아 근데 8명, 7명 이렇게 나뉘면은 여기 강의실 못 쓸 수도 있겠네. 다른 강의 하면 저기만 가서. 어쨌든 최대현 선생님이 좋은 강의실을 사수를 할게요. 그 다음에 그래서 그래프 그리기. 여기서 그래프 그리기는 지수함수, 로그함수 얘기하는 거예요. 지수함수, 로그함수를 좀 빠르게 그려보자 라고 했을 때 세 가지 고려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y는 마이너스 2분의 1에 4 마이너스 x 승에다가 그 다음에 플러스 3 이런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 거고, 물론 그릴 수 있죠. 여러분들 못 그린다는 게 아니라 봐봐요. 선생님이 또 이런 식으로도 그릴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야. 자, 이렇게 되어 있을 때 그래프를 그리면 자, 세 가지 생각하시면 돼요. 고정점, 그 다음에 점근선, 그 다음에 증감. 이거 세 가지 고려하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세 가지 고려하시면 그냥 쓱 그릴 수 있어요. 뭐가 되는 거냐면은 지수함수 같은 경우에는 고정점이 뭐냐, 지수가 0이 될 때가 고정점이 되죠. 지수함수 이 지수 부분이 0이 그러니까 지수가 0이 될 때, 그렇죠? 지수가 0이 될 때가 고정점이 돼. 그러니까 지수가 0으로 만들어줘 버리면 나머지는, 그렇죠? 정할 수 있는 거니까. 그 다음에 점근선은 어떻게 돼요? 지수 부분이 0이 되는 게 점근선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지수 부분 0으로만 없다고 생각해봐. 여기 없다고 생각하면 뭐가 점근선이야? y는 3이 점근선이라는 소리예요. 그 다음에 증감은 아까 선생님이 얘기해 줬었던 거, 축대칭 시키면 플러스 마이너스가 바뀐다는 거야. 이게 무슨 소린가 싶죠? 헷갈리면 원래 하던 대로 해도 됩니다. 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봐요. 자, 고정점이 몇 컴마 몇이에요? 이거. 예. 4,2죠? 4,2니까 여기다 4,2를 싹 찍어. 그 다음에 점근선 뭐예요? 이거 0으로 만들어주면 y는 3이네요. 자, y는 3. 그 다음에 증감 따져볼게요. 증감, 원래는 증가함수였는데 2분의 1이 되면서 반대죠. 감소가 됐어. 이거 마이너스 붙었죠? 증가가 됐어. 여기 앞에 마이너스 붙었으니까 다시 감소가 된 거예요. 그러면은 4,1을 지나면서 지수함수가 감소를 하는 거는 모양 뭐밖에 없어요? 이렇게. 괜히 했나? 그 다음에 로그함수 볼게요. 로그함수는 고정점이 어떻게 되는 거 생각하시면 되냐면 진수 부분이 1이 될 때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진수 부분이 1이 될 때, 그리고 점근선은 진수가 0인 직선이에요. 역시 이것도 축대칭을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X축,
y축 0이라고 한다면 진수가 1이 될 때가 지금 언제예요? 2,1이지. 그럼 2,1 이렇게 찍고요. 그 다음에 진수가 0인 직선 x는 얼마? x는 3이 됩니다. 그 다음에 로그 함수가 뭐예요? 원래는 증가인데 여기 마이너스 됐고 여기 2분의 1 됐으니까 또 마이너스 됐죠. 감수였다가 증가로 바뀌는 거야. 그럼 증가 함수여야 돼. 점근선 2,1을 지나면서. 그러면 그래프 개형은 뭐밖에 없어요? 그래프 개형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지. 별로예요? 별로 말고. 원래 그리던 대로 그려도 돼요. 그러니까 점근선이랑 고정점 딱 구한 다음에 아까 선생님이 알려준 대로 증가감소만 빠르게 판단한다면 이거 어떻게 될지 고민 안 하고 그냥 슥슥 그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 얘가 봐봐요. 이게 점이고 이게 점근선이야. 근데 감소함수래. 그러면은 모양이 뭐밖에 안 나와? 이렇게밖에 안 나오잖아요. 다른 감소함수를 그릴 수가 없잖아. 고정점이 이렇게 있고 점근선이 있어. 근데 증가함수래. 로그함수인데. 그럼 모양이 어떻게 한다? 이렇게밖에 나올 수가 없죠. 다르게 못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증가함수 이런 식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x축을 기준으로. 이거는 y축을 기준으로 이렇게 그다음에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어. 지수함수랑 로그함수예요. 하얀색은 정근선이에요. 그래서 그래프를 이렇게 좀 빠르게 그릴 수 있다. 이쪽 써도 되죠? 그 다음에 이거는 약간 여기가 이렇게 지금 여러분들의 반응이 이러면은 이것도 조금 그럴 것 같긴 한데 조금 TMI일 수 있어요. 이거는 이거 하지 말까? 등비 등차도 이번 시험 범위도 아닌데. 아니야 해야 돼. 등비수열 등차수열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해야 돼. 가능성이 높아요. 출제될 가능성이 높아. 로그 등비하면 어떻게 될까요? 등비수열에다 로그 씌우면. 등비수열에다 로그 씌우면 어떻게 될까요? 등비수열 안 배웠다고 그러지 말고. 여기 지금 등비수열 범위 아닌데요 그러지 말고. 결론적으로 얘기하고 싶은 건 등차 등비 얘기를 하는 게 아니어서. 뭐겠어? 등비수열에 로그 씌우면 등차죠. 로그 A, R에 n-1승 이거 하면 어떻게 돼? 로그 A 플러스 n-1에 로그 R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n-1 D 이 로그 R이 공차가 되는 거 등비가 공차가 되는 거구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게 아니에요. 등비수열에다가 로그 씌우면은 등차가 된다. 그래서 그래프 개형에서 어떻게 표현되냐면 왜? 너무 신기하다고요? 아까 이거보단 반응이 훨씬 낫네요. 오케이. 그래서 중요한 개념이 하나가 나가가지고 로그 2의 x 해볼까? 로그 2x y는 로그 2x 그려볼게. 로그 2x 그리면은 1,0을 지나고 2,1을 지나고 그 다음에 4,2를 지나고 그 다음에 8,3을 지나고 뭐 이딴 식으로 가겠죠. 그래서 이렇게 가게 될 텐데 봅시다. 우리 이 격자점들에 대해 격자점이 아니지. 미리 나왔네. 지금 이 점들에 대해서 이쁜 점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죠. 자, 이게 1,0일 것이고 2,1일 것이고 4,2가 되고 그 다음에 8,3이 되고 이렇게 가겠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면 로그 등비가 등차잖아요. 로그 등비가 등차니까 이 x 부분에 진수 부분이 등비 수열로 가는 거예요. 이해돼요? 이해되지?
그 결과값이 등차잖아요. 이 함수값이 등차 수열로 가는 거예요. 이해돼요? 빨리. 이해돼, 안 돼? 1씩 올라가겠지? 그러면 이 문제, 이걸 알려주고 싶은 이유는 뭐냐면 이런 문제들 있잖아. 로그 함수와 x축으로 둘러싸인 영역에서의 뭐의 개수? x좌표, y좌표가 정수가 되는 것의 개수. 뭘 기준으로 따지면 돼요, 그러면? 로그 함수에서. 이거 이 x축은 등비수열 관계가 있고, 이 y축은 등차수열 관계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주어진 공비만큼 늘어날 때마다 y축은 1씩 늘어나는 거죠. 이해돼요? 그러면 이거 개수 셀 때 일일이 다 안 세도 되잖아. 여러분들 규칙을 알고 있으니까 다 셀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로그 2x에서는 만약에 m, n이었을 때 이게 2m이 되잖아요. 2m이 되면 여기가 어떻게 되는 거겠어요? n 플러스 1이 된다는 거야. n 플러스 1이 되는데 이때 2가 의미하는 거 뭐예요? 2가 의미하는 게 공비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 1이 의미하는 게 공차가 되는 거죠. 되게 격차점 문제 풀 때 도움이 될 겁니다. 왜요? 여기서 예를 들어서 m이 2배가 되면 y는 1 증가한다는 거지. 뭐 공비가 지금 2니까는 그런 건데 2 증가? 2 증가를 갑자기 한 번에 격차점 문제 셀 때 갑자기 한 번에 하진 않죠. 격차점 문제를 셀 때는 매 정수마다 따져야 되는 거니까 갑자기 여기 3에서 갑자기 5가 되진 않지. 4인 구간이 반드시 있겠죠. 그래서 이게 2 증가하는 건 신경 쓸 필요가 없죠. 대신에 이게 지금 몇 배마다 한 번씩 그 공비를 따져주면 이만큼이 지나가게 되면 1이 증가한다는 걸 알 수 있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 만약에 1부터 100까지 중에서 격차점 개수를 센다고 한다면 8 끊어주고 그 다음에 16 끊어주고 그 다음에 32 끊어주고 그 다음에 64 끊어주고 각각마다 그 세로 줄에 있는 격차점의 개수가 하나씩만 증가할 거예요. 이해돼요? 이게 반응이 더 낫네요. 아까 이거는 별로였네. 다음부터 안 가르쳐야겠다, 이거는. 어, 10분. 진짜 그 지수함수, 로그함수 성질부터 처음부터 했으면 큰일 날 뻔했네. 줘도 될까요? 아니다, 여기다 쓸게요. 고등학교 과정에서 어느 단원이든 함수를 배우게 되면 그 다음에 따라 나오는 게 뭐예요? 평행 이동하고 나서 따라 나오는 게 항상 최대값, 최소값 문제 따라 나오죠. 그쵸? 최대, 최소 문제 따라 나오죠? 친구들? 최대, 최소 문제를 가장 쉽게 푸는 방법은 뭐예요? 이 단원뿐만 아니라 다른 단원에서도 마찬가지. 최대, 최소 문제를 가장 쉽게 푸는 방법. 그렇죠. 그래프죠. 그래프 그리면 끝이잖아요. 왜냐하면 그래프 그릴 줄 알면 어디가 제일 높은지가 보이잖아. 그렇죠? 그래서 안 되면 그래프 못 그리게 있으면 원래는 순서가 미분이에요. 원래 미분해야 돼. 근데 여기서 지금 미분을 쓸 수는 없으니까. 자, 그러면 여기 지수함수, 로그함수에서는 그래프가 그리기 힘든 형태는 어떻게 나오냐면 이런 식으로 나와요. 2의 x승, 그럼 그리기 쉽잖아. 그치? 근데 2의 x승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나온다고. 아, 이걸 여기다 쓰면 안 되는데. 2에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x. 이거 무슨 함수예요? 지수함수라는 말 기대하는 게 아니에요. 기대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함수예요? 합성함수죠. 어떻게 된 거야? 2의 x승에다가 지금 x 대신에 이게 들어가 있는 거잖아. 그렇죠? 2의 x승에 이게 들어가 있는 거야. 그래서 그래프를 여러분 못 그려요. 이거 못 그립니다. 이때는 증감 성질로 판단하는 거야. 자, 계속 나오죠. 지수함수와 로그함수가 증가함수 혹은 감수함수로 나온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성질이에요. 왜 그러느냐? 증가함수잖아요. 그러면 x값이 커질수록 y값이 커져. 그러니까 x값만 크면 돼요. 끝이에요. 감수함수면요. 감수함수면 x값이 커질수록 y값이 작아져. 그러면은 최소값을 구하려면 x값이 커지기만 하면 돼. 밑이 2잖아요. 밑이 2니까 얘는 2의 x승이라면 뭐예요? 2의 x승이라면 증가함수야. 그러니까 최대가 되려면은 지금 합성되어져 있는 이 식이 커야 돼요? 작아야 돼요? 그러면 지금 노란색으로 박스 친 이 2차 함수의 최대값만 구하면 되겠네. 그렇죠? 그래서 뭐 여기서는 뭐야 2 집어넣으면 되겠네요. 그렇죠? 2 집어넣으면 최대값이 나오는데 그걸 뭘로 판단한다? 증감으로 판단한다. 알겠어요? 오케이. 그렇게 단순하게 판단이 안 된다면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죠. 어떻게? 치환. 바로 안 된다면 이거 치환하면 되지. 치환하면 뭐 조심해야 돼요? 범위 조심해야 되는데 여기서 치환은 이 다항함수를 치환한다기보다는 지수함수와 로그함수를 통째로 치환하는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2의 x승을 t로 치환한다거나 아니면 로그 2의 x를 t로 치환하는 경우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자, 지수함수를 치환할 때는 로그함수를 치환할 때랑 뭐가 다를까요? 뭐가 다를까요? 치환하면 뭐 조심해야 돼? 범위 조심하셔야 되는데 지수함수 치환하면 어떻게 되죠? 그렇죠. 지수함수를 그러니까 2의 x승을 t로 치환한다고 한다면 여기다 같이 매줘서 2의 x승을 t로 치환한다고 한다면 t가 어떻게 돼요? t가 0보다 큰 거지. 그런데 로그 2의 x를 t로 치환하면 어떻게 되게요? 아니지. t는 모든 실수야. 범위를 고려할 필요가 없어지죠. 그렇죠? 지수함수를 치환할 때는 범위를 고려해야 되는데 로그함수 치환할 때는 그냥 모든 실수예요. 범위를 고려할 필요가 없다. 지울게요. 여기 격차점 문제 많이 시달렸나 보네, 여러분들이. 많이 시달렸나 봐. 격차점 문제가 한동안 킬러 문제로 많이 나왔어가지고 학교 시험에 출제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근데 그 실제로 모의고사나 수능에서는 약간 다소 주춤하는 모양새예요. 거의 한 6, 7년간 격차점 문제가 계속 나왔었는데. 아, 맞다. 아까 그 얘기 안 했군요. 그거 수원 모의 시험은 내가 안 내고 그 다른 선생님이 냅니다. 전우서 선생님이라고 대부분 우리 알고 있는데 신입생은 모를 거 아니에요. 전우서 선생님 또 한 분 더 계시거든요. 전우서 선생님이 내고 선생님은 수투 시험을 낼 거예요. 근데 이제 은서 쌤한테 내가 오늘 개인적으로 부탁한 게 있어. 오늘 객관식 마지막 문제랑 서술형 마지막 문제 별로 안 어려웠죠? 혹시 그냥 안 풀고 스킵했나요? 안 풀고 스킵한 사람은 굉장히 안타깝네요. 객관식 마지막 문제와 서술형 마지막 문제가 별로 안 어려웠어요. 틀렸어요? 틀려 먹었어? 그렇죠. 그래서 내가 은서쌤한테 약속을 했어. 우리 둘이 약속을 했어요.
객관식 마지막 문제와 서술형 마지막 문제는 실제 모의고사 수능 그 기출 문제 중에서 킬러 문제를 내자라고 약속을 했어요. 그래야 돼, 해야 돼. 왜냐면은 아니, 여러분 점수 보니까 그렇게 어렵진 않았던 것 같아요. 아마 이거보다 난이도를 아마 은수쌤이 이 점수를 보시면 난이도를 좀 더 높이지 않으실까 생각을 합니다. 애초에 쌤은 기초 시험 저것보다 어렵게 나 이거 아직 안 냈어요. 그래서 오늘 집에 가서 낼 겁니다. 네, 오늘 집에 가서 낼 거예요. 집에 가서 낼 거고. 그래요. 은서쌤은 그 뭐지? 이렇게 시험 내보는 거는 모의 시험 내시는 건 처음이시니까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은서쌤이랑 선생님이랑 자료는 똑같은 거 공유해서 씁니다. 같이. 그러니까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수투를 선생님이 시험을 낼 거고 어쨌든 다음 시간부터는 아마 객관식 마지막 문제와 서술형 마지막 문제는 어려울 거예요. 어려울 거예요. 근데 킬러 문제를 그렇게라도 한두 문제씩 꾸준히 풀어야 돼. 왜냐면은 여러분 학교 선생님들 지금까지 나온 킬러 문제 머릿속에 빠삭하게 다 있을 텐데 그러면 그것 중에서 하나 응용해서 문제 내는 건 일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나온 특히 최근에 나온 기출문제, 킬러 문제들은 어떻게 푸는지 접근법을 거의 외우다시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알겠죠? 오케이. 지수로그 방정식. 방정식 뭐예요? x 값만 구하면 돼. x 값만. 그러니까 뭐 어려울 게 없어. 근데 주의할 것만 몇 가지 알려줄게요. 아이고. 참 거짓 말해주세요. 왜 아니에요? 방정식은요 1대1 함수인지 아닌지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지금 이거 무조건 맞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1대1 함수일 때와 1대1 함수가 아닐 때로 나눌 수 있어요. 1대1 함수일 때는 이거 당연히 맞아요. 1대1 함수일 때는 맞지만 1대1 함수가 아닐 때는 틀린 거죠. 그러니까 뭐 지수 함수가 아니더라도 이런 걸로 예를 들을 수 있어요. x제곱이 x제곱이 오케이. x제곱이 2의 제곱이야. 그러면 x가 2예요? 아니잖아요. 마이너스 2도 있잖아. 이거 왜 안 되는 거예요? x제곱이 1대1 함수가 아니니까 안 되는 거야. 그런데 이제 x 3승이 2의 3승이면 x가 2라고 해도 돼요? 네, 이건 되죠. x 3승 1대1 함수니까. 그렇죠? 그래서 1대1 함수인지 아닌지를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 지수 함수와 로그 함수는 그냥 기본적인 형태는 뭐예요? 기본적인 형태는 1대1 함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기본적인 형태일 때는 그냥 그대로 쓰면 돼. 근데 문제는 뭐야? 치환을 한다거나 식을 변형했을 때에는 1대1 함수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좀 더 고민을 하셔야겠죠. 그렇죠? 그리고 x가 구하면 되는 거니까 방정식 끝. 부등식. 자, 맞아요? 틀려요? 아니죠. 왜 아니에요? 아니니까. 부등식은 증가 감소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이렇게 성립하려면 fx가 증가함수였을 때예요. 그렇죠? 이게 성립하는 fx가 증가함수일 때야. 그런데 이게 거꾸로 되는 경우가 있죠. 이때는 언제예요?
fx가 감소함수일 때 있거든요. 근데 보통 우리 지수함수와 로그함수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가 증가함수면은 밑이 1보다 크고 감소함수면은 밑이 0하고 1 사이죠? 지수함수든 로그함수든. 그렇기 때문에 밑이 1보다 큰 경우에 대해서는 그냥 편하게 부등식 해서 쓰지만 여러분들 밑이 0하고 1 사이일 때, 감소함수일 때는 뭔가 계산할 때 부호가 계속 바뀌잖아요. 그게 이것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부등식은 증가 감소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근데 로그 방부등식에서 방부등식 중에서도 로그 방부등식에서 가장 중요한 거 이게 뭐예요? 가장 여러분들이 이 단원에서 실수 많이 하는 거. 응? 로그 방부등식에서 뭐 실수 많이 할까요? 정말 이건 실수 많이 합니다. 그렇죠. 밑과 진수의 조건 뭐예요? 밑과 진수는 둘 다 1보다 커야 되고 0보다 커야 되고, 그렇지? 0보다 커야 되고 밑은 1이어서는 안 되죠. 그렇죠? 항상 고려하셔야 돼요. 로그 방부등식 풀 때는 항상 자기 자신을 믿지 마세요. 의심하고 또 의심하세요. 알겠죠? 마지막에 답이 나오더라도 다시 원래의 식에다 집어넣어봐서 밑과 진수 조건을 충족시키는지, 여러분들이 구한 x값이 밑과 진수 조건을 충족시키는지 항상 확인하세요. 가장 실수 많이 합니다. 이렇게 얘기해도 아마 분명히 틀린 사람 있을 거야. 밑과 진수 조건 고려 안 해가지고. 안 돼. 끝이 보인다. 진짜 빨리 끝나는 것 같다. 선생님이 지금 계약하고 첫날이잖아요. 근데 선생님이 방학 동안에 아는 사람 알겠지만은 아침에 11시간 연강했잖아요. 11시간. 하루에 수업이 4개가 있어. 아침 10시에 와서 수업해가지고 1시에 끝나고 1시부터 4시까지 수업하고 4시에서 7시까지 수업하고 7시에서 10시까지 수업하고 그렇게 힘들게 살았는데 오늘 근데 정말 힘든 건 뭐냐면 그 아침에 출근하면 그러니까 오전에 선생님 집이 멀어서 출근 시간이 막 1시간 20분 30분 걸리니까 그게 제일 힘들었거든요. 근데 오늘 30분밖에 안 걸렸어. 와, 2시에 왔거든요 오늘 학원에. 그러니까 난 3시까지 3시까지 보통 학원에 와. 그래서 1시 반에 출발했단 말이야 집에서. 2시에 왔어. 조기 출근. 그래 오늘 별로 한 것도 없는데 끝나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이야. 30분 남았어. 별로 한 것도 없는데. 여러분들은 더 힘들어졌죠. 아침 일찍 일어나야 돼가지고 이날을 기다려왔어. 방학 내내 내가 이날을 기다려왔어. 얼마나 선생님 오늘 집에 가서 어제 했던 것 중에서 제일 희열이 있었던 행동이 뭐였냐면 자기 전에 모닝콜을 껐어. 야. 자기 전에 모닝콜을 껐어. 그냥 자도 되니까. 근데 웃긴 거는 뭐냐면 선생님이 보통 8시에 일어났었단 말이에요. 지금 방학 동안에. 근데 모닝콜을 끄고 잤는데 7시 20분에 일어난 거 있지. 너무 좋았나 봐 내가. 너무 좋아가지고 7시 20분부터 일어나가지고 물론 수업 준비 바로 하긴 했지만은 그래도 학교 잘 다니세요? 아침에 좀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다가 올 테니까. 그래요. 내일 또 아침 몇 시 일어나요, 여러분들? 6시? 6시 40분? 세상에. 그 시간에 어떻게 일어나? 유나는 요즘에 몇 시에 자요? 자, 끝나고 집에 가자. 아침 몇 시에 일어나요? 6시? 생각보다는 늦게 일어나는데? 우리 한 4시, 5시 이때 일어나지 않았나? 그래요? 괜찮아요. 아무도 안 봐. 우리만 봐서 괜찮아. 알겠습니다. 유나 이거? 지금 하는 거 처음이야. 그 정도 목소리 안 들려요. 예. 아니, 안 들려. 이 정도 안 들려. 이건 들려. 여기 유나는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서 아마 안 들릴 거야. 이 마이크로 들어가요.
저기로 안 들어가요. 여기서 하는 건 들려. 근데 저기는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서 안 들려. 재밌어. 근데 강의 이렇게 보고 선생님 강의를 내가 내 강의를 보거든. 여기가 듣다가 웃었대요. 나도 웃어. 제가 질문하고 싶대요. 질문해요. 아까 하려고 했는데 아, 뭐 수업 내용이 관련되는 거였어요? 아, 그래요? 아, 갑자기. 알겠습니다. 선생님, 네, 질문하세요. 아니 아까 그 방정식에서 아, 네. x 3승은 2의 3승일 때 x는 2가 맞다 그랬잖아요. 네. 근데 그게 함수일 땐 맞는데 방정식일 땐 아니지 않아요? 허근까지 얘기하는 건가요, 혹시? 네. 아, 허근은 따지지 않습니다. 왜요? 그래프, 우리 함수에서 따지는 거잖아요. 방정식은 다르잖아요. 함수는 아, 근데 여기서는, 그치, 또 그렇게 또 들어가면 그럴 수 있는데, 그 허수범위에서 하는 게 아니라 항상 실수범위에서 근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학년 때는 얘기가 다르지. 복소수를 소개했기 때문에 허근까지 고려를 했었는데, 이제는 허근을 고려하는 경우는 없어요. 그냥 해가 없다라고 하고 넘어가는 거고, 근의 개수는 그냥 실근의 개수만 따지는 겁니다. 알겠죠? 네, 잘했어요. 잘 끊어줬어. 선생님이 또 이상한 길로 셀 뻔했는데 잘 끊어줬어요. 자, 대소관계, 대소 비교 좀 할게요. 지수함수와 로그 함수에 걸쳐서 대소 비교를 몇 가지 하자면, 자, a 3승이 a 제곱보다 크다. 이거 말 돼요, 안 돼요? 자, 이런 거를 생각하려면 밑이 이렇게 같잖아요. 밑이 같으면 y는 a의 x승을 생각하시면 돼요. 지수 함수를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지수 함수를 생각했을 때 증가함수와 감수함수가 그려지게 되는데 이거 말 돼요, 안 돼요? 말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그러면? a가 1보다 클 때, 증가함수일 때 더 크겠죠. 그래서 밑이 같은 경우로 나왔을 때 증가감수를 따질 때에는 지수 함수를 생각하시면 돼요. 지수 함수 개형이 증가냐 감소냐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이제 조금 더 확장이 되면 a의 m승과 그 다음에 a의 n승, m과 n 이렇게 되었을 때, 그렇죠?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a가 1보다 클 때와 a가 0하고 1 사이를 따지면 이때는 부등식이 그대로 가고 이때는 부호가 반대로 되죠.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이쪽에서 얘기했었던 얘기, 증가함수냐 감소함수냐에 따라서 지금 그러니까 밑이 1보다 크냐 0과 1 사이냐에 따라서 지수함수의 값을, 지수 부분의 값을 대소 비교를 할 수 있다. 이거는 어디서 나오는 걸 설명해 줄 거냐면, 기역, 니은, 디귿, 지수로감수의 기역, 니은, 디귿에서 나오는 대소관계의 문제들 해석하는 방법을 알려줄 거예요. 기역, 니은, 디귿 문제 이번에 나와 안 나와? 이번에 무조건 나온다고 봅니다. 드릴링 만들어 줄 거예요. 근데 또 이러다가 또 안 나오면. 지수함수, 로그함수의 기역, 니은, 디귿 문제는 사실 모의고사 단골 문제였었고, 한때 킬러 문제였었어요. 한때. 킬러 문제라는 용어가 없었을 때, 그러니까 아주 어려운 4점짜리 문제로 나왔었던 적이 있어요. 2005년부터 2010년 사이? 그 정도에 아주 어렵게 나왔었기 때문에 그때 있었던 문제들이 이제 많이 발전된 형태로 지금 여러 가지 문제집들에 있죠. 그래서 지수함수, 로그함수의 기역, 니은, 디귿 문제가 있을 텐데 그때 기역, 니은, 디귿 보기를 해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알려줄게요. 단순히 대소 비교를 한다면 당연히 이거를 비교하기 위해서는 a 빼기 b가 0보다 큰지 따지는 것과 분수꼴이 1보다 큰지 따지는 것과 그 다음에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 0보다 큰지 따지는 거, 이러한 경우들이 있겠죠. 그쵸? 근데 저 포인트는 식이 아니라 사실 그래프 해석이 문제죠. 그래프 해석.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을 거예요. x1, y2, y2, x2, y3 이렇게 해서 니은 이렇게 이런 것들. 기역, 니은, 디귿 문제에서 이런 것들 봤을 거예요. 아니면은 이런 것들 있죠.
뭐 x1 마이너 x1 분의 뭐 y1 빼기 x2 뭐 x3 분의 y3 빼기 x2 뭐 이런 식의 예를 든 거예요. 이걸 뭐 지금 하겠다는 게 아니라. 근데 니은 디귿 항목에 이런 식으로 나와 있을 때, 혹은 또 안 써도 됩니다. 이거 2분의 1에서 뭐 1 사이 이런 것들, 이런 보기들을 기억 니은 디귿 문제에서 많이 봤을 텐데, 이거를 숫자 그대로 x1을 직접 구해서 2분의 1과 1 사이인지 비교한다, 아니면 x1, x2, x2, y3을 구해서 둘이 곱했을 때 그 값을 비교한다, 그런 출제 의도가 아니죠. 이 출제 의도에 대해서 세 가지 방법으로 나타내 보겠다는 거예요. 뭐냐면 첫 번째, 이런 식의 문제가 나왔을 때는 좌표에, 주어진 좌표의 위치를 물어보는 문제. 즉 무슨 말이냐면, 지금 우리가 여기 배우는 게 지수함수, 로그함수는 뭐 그렇게 어렵지 않은 함수 같지만은 고등학교 과정에서 함수의 분류 어떻게 됩니까? 대수함수와 초월함수에 있는데, 지수함수, 로그함수는 어디에 포함되어 있어요? 초월함수에 포함되어 있죠. 그러다 보니까 봐요. 2의 x승과 3x는 만날까 안 만날까? 무조건 만나요. 그 만나는 교점 몇 콤마 몇이에요? 양변에 로그 씌우면 구할 수 있나? 굉장히 간단한 식인데 이거 못 구해요. 카테고리가 다르기 때문에. 대수함수고 초월함수기 때문에 이거를 뭐 어떻게 제곱하거나 나누거나 뭐 곱하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못 구해. x의 값을 못 구해. 하물며 초월함수와 초월함수끼리도 교점이 있더라도 x값 못 구해요. 그러니까 기억 보기가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야. 그래프를 그려서 이 그래프에서 만나는 교점에서의 그 위치가 대략적으로 어디에 있는지를 판단하라는 게 출제자의 의도예요. 그 값을 구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x값을, 그 교점의 값을 구하려고 덤비면 안 돼. 그 위치를 찾는 겁니다. 아, 이게 2분의 1보단 클 수밖에 없어, 얘가 1보다 작을 수밖에 없어 라는 그런 위치를 찾는 거예요. 알겠죠? 그게 좌표의 위치. 자, 그 다음에 요거는요, x랑 y, x좌표와 y좌표가 곱해진 꼴인데, 이거 물어보는 게 뭐예요? 넓이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넓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 안 그려도 돼요? 뭐 이렇게, 뭐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막 그려지잖아, 그래프가. 그러면은 요 점을 갖다가 뭐 x, 뭐 이렇게 그렸어. x1, y1, 이 점을 갖다가 x2, y2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으면, 예를 들어서 x1 곱하기 y1을 물어본다. x1 곱하기 y1을 물어보면 이렇게 해가지고 이 넓이를 의미하는 거예요. 교점을 못 구하잖아. 근데 이 값을 어떻게 구해? 넓이로 해결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x분의 y꼴, 이런 식으로 돼 있을 때 이건 뭘 의미하는 거겠어요? 그럼 당연히 기울기예요. 기울기. 그 값을 직접 구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얘는 x1, y1과 0, 이거 x2 뭐 x2랑 y2랑 뭐 같다 이런 식이 들어간다고 한다면, x1, y1과 다른 점 사이의 기울기, 얘는 x3, y3과 다른 점 사이의 기울기, 이런 거 구하는 거라고. 그러니까는 관점을 넓이와 기울기 관점으로 접근해야지 보이는 거지, 뭐 그냥 단순히 이 식의 좌표의 식의 값을 곱하거나 나눈 그 값을 구하여라라고 하면은 문제가 안 풀리는 거라고요. 알겠죠?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 문제에서 대표적으로 물어보는 거 세 가지. 좌표의 위치, 넓이, 기울기. 됐죠? 오케이. 그럼 어제 못한 거 다 했다. 그러면 어제랑 오늘 한 것까지 해서 개념 수업이 끝났네요. 여러분들은 앞에 거 다시 들어야 되는데, 남은 시간에 앞으로 돌아가서 할게요.